네, 안녕하세요. 벤치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오늘 보실 제품은 정말 핫하기도 하고 굉장히 특별한 요소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제품 소개부터 먼저 드릴게요. 네, 사파이어 제품이고요. 라데온 RX 6950XT 니트로 플러스 퓨어 제품입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이제 사파이어라는 제조사 하면은 라데온 전문 그래픽 카드 제조사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도 사파이어 하면은 이제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잘 만들기로 아주 유명한 명가 제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라데온만 만들어서 명가가 아니고 실제로 타 제조사와는 차별화되는 쿨링 설계라든지 전용 유틸리티 그리고 디자인 부문에서 꾸준하게 소비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그리고 오늘 제품 역시 되게 특별한 게 니트로 플러스 퓨어라는 모델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 퓨어라는 단어 자체가 뭐 순수하다, 깨끗하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제품은 화이트 제품입니다. 자,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네, 빨리 패키지 소개부터 하고 바로 본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키지 전면 디자인이 좀 독특합니다. 이 골드 색상에 이 니트로의 엠블럼이 빛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라데온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임택이 달려져 있는데요. RX 6950XT라고 하면 현재 라데온 그래픽 카드 중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그런 GPU입니다. 자, 바로 뒷면 가보면 뒷면엔 볼 게 없어요. 정말 사파이어 패키지 디자인은 정말 깔끔한데, 그냥 주요 스펙, 주요 특징이 그냥 텍스트로 나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별다르게 어떤 이미지를 첨부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현재 EM텍에서 유통하고 있는 이 사파이어 그래픽 카드인데, 그렇다면 니트로 플러스 퓨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사실 뒷면보단 전면에 주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오버클럭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MD 본사의 방침으로는 690XT는 이제 4K 해상도에 최적화되어 있다. 그리고 16기가의 메모리를 제공하고요. PCI 4.0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작동한다. 이 정도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패키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파이어 제품을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를 해서 설렙니다. 이거 정말 이 무지 박스도 굉장히 오랜만이고. 자, 볼게요. 네, 패키지 안의 구성은 여타 다른 제조사 큰 차이가 없고, 이렇게 스티로폼 완충제가 있고, 안에 그래픽카드 본체와 매뉴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씩 꺼내 볼게요. 본체는 이제 잠시 뒤에 살펴보고,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줍니다. 이거 훌륭하네요. 네,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줘서 여기에 슬롯부에 장착을 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이제 살짝 지지해주는 그런 용도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흠집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패드도 부착이 되어 있고요. 고무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픽카드가 실제로 무게가 1.6kg, 약 1.6kg에 이르고, 그 다음에 덩치도 되게 커요. 3슬롯을 살짝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지지대를 같이 주는 거는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종이들은 뭘까요? 사파이어 그래픽카드 퀵 인스톨레이션 가이드, 네, 퀵 설치 가이드, 간편 설치 가이드가 있고요. 네, 여기에는 한국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네, 사실 뭐 이런 거 잘 안 보실 것 같아. 너무 간단한 내용이라서. 자, 그리고 이제 니트로 플러스 그래픽 카드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담겨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메인보드와 연동할 수 있는 LED ARGB 어드레서블 RGB 핀 헤더를 그래픽 카드에 제공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RGB LED 동기화를 하고 싶으시면 그래픽 카드와 마더보드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핀 헤더를 제공하니까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 지지대의 어떤 설치 방법, 이런 것도 간단하게 종이 인쇄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구성품은 이게 끝이고, 그냥 간편 설치 가이드, 이렇게 인쇄물이랑 그래픽카드 지지대를 제공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다음 본체. 이게 상당히 예쁩니다. 네, 상당히 예뻐요. 네, 여러분, 라데온에도 그 희귀한, 지포스에는 그래도 좀 화이트 모델들이 있는데 라데온은 화이트 제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라데온에도 드디어 사파이어에서 화이트 그래픽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대략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한눈에 봐도 덩치가 상당합니다. 일단 이 그래픽 카드의 길이가 32cm고요. 그 다음에 두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 슬롯을 가지고 있어서 요걸 이렇게 측면으로 보면 네, 브레킷이 벌써 3개 슬롯 차지하고 있고 이 3슬롯을 살짝 초과하는 부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3.5 슬롯입니다. 그리고 출력 포트 커버가 있는데 네, 요거는 뭐 사파이어라서 그런지 사파이어 색상에 네, 이런 커버가 있네요. 이거 다 떼낼게요. 자, 이렇게 전면 모습이고 전면에는 일단 3펜 구성입니다. 3펜 구성으로 되어 있고 뭐 쿨링팬 중앙에는 니트로 엠블럼이 이렇게 각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쿨링팬 방향이 요즘 대세 설계에 맞게 서로 역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은 왼쪽으로 회전하고 가운데는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서로 상충되는 그런 설계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펜 블레이드 가장자리에는 이렇게 원형 형태의 가이드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흡기 효율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빠짐없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체가 화이트로 완성된 게 아니고 중간에 보면 이렇게 어두운 회색, 쥐색 모양의 독특한 패턴을 가진 추가적인 장식이 마련되어 있어서 어떤 단조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좀 피하고 좀 멋스러움을 추구한 것 같다. 디자인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설계를 할 때 올 화이트가 아니라 보통 화이트 블랙 조합을 많이 하시잖아요. 실제로 적절한 비율을 이렇게 섞어주면 굉장히 예쁜 시스템이 탄생하는데 그런 시스템에 이 사파이어 RX60XT 니트로 모델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찰떡처럼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측면 디자인도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고 이 프레임 자체가 단순히 이 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약간 사선 형태로 가미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런 멋스러운 프레임들이 세분화돼서 전체 그래픽카드의 스타일링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좌측에는 네, 라데온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 네, 오른쪽에는 이제 사파이어 로고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전원이 인가되면 LED가 RGB LED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보조 전원 단자가 8핀 2개에다가 6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RX6950XT 레퍼런스의 TBP는 335W인데 이 사파이어 제품은 팩토리 오버클럭도 적용되어 있고 아무래도 좀 더 강력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390W, 네, 390W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스템에서 파워 서플라이 출력은 최소한 850W 정도 구비하시는 게 좋고 조금 더 안정감, 넉넉한 출력을 갖추고 싶다. 그럼 1000W 이상이 좋겠죠. 이 측면 디자인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데 여기 부분도 허투루 넘기지 않았어요. 디자인이 굉장히 특별하고 레이어라든지 아니면은 이 프레임 설계도 굉장히 멋스럽게 잘 디자인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 백플레이트 디자인인데 저는 라데온 그래픽카드 중에서 이 사파이어 제조사만큼 백플레이트를 멋지게 뽑아내는 제조사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파이어의 백플레이트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GPU 주변부에는 이제 라데온 로고가 있지만 아래쪽에는 니트로 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로 로고랑 엠블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RGB LED가 점등되고요. 여기에는 니트로 엠블럼이 크게 자리 잡혀 있는데 네, 이게 꼭 모양이 삼각형 약간 슈퍼맨 로고스럽기도 한데 아무튼 여기에도 LED 로고가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PCB가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우측 영역에는 네, 히트싱크를 통해서 공기 배출이 원활하도록 아예 크게 뚫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이오스 스위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듀얼 바이오스인데 사파이어의 명칭으로는 이제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는 부스트 클록이 다릅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가 기본 상태고 세컨더리로 여러분들이 바이오스를 전환하게 되면은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럭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즉 성능이 더 높아진다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스위치 모드로 하게 되면 전용 소프트웨어인 트릭스 유틸리티를 통해서 그 윈도우 상에서 바이오스를 전환할 수 있는 모드로 우리가 이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소프트웨어 스위치 모드로 전환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 이제 이 스위치로 그냥 조정하시면 되고요. 네, 출력 포트는 DP 포트 3개, 그 다음에 HDMI 포트 하나 있는데 이 사파이어 RX6950XT 정도의 어떤 그래픽카드 등급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아쉬워요. 저는 HDMI 포트 하나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좀 너무 플래그십 제품인데 하나만 있는 건 너무 아쉽네요. 네, 그 정도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네, 전반적으로 디자인은 모두 살펴봤는데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실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해요. 전반적인 디자인 컨셉이라든지 어떤 발색 그런 것도 굉장히 신선하고, 그 다음 이제 이런 거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화이트가 사실 뭐 하얀색이라고 다 같은 하얀색이 아니거든요. 색온도에 따라서 어떤 건 좀 푸르딩딩한 하얀색도 있고, 조금은 웜 화이트 계열이라고 해서 따뜻한 느낌이 드는 하얀색도 있는데, 지금 이 사파이어 제품은 푸르딩딩한 느낌까지는 아니고 약간 웜 화이트 또는 순백 그런 느낌에 가까워서 색온도가 높은 형태의 화이트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디자인을 여기까지 살펴보고 이제 좀 분해를 통해서 과연 내부 설계, 쿨링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분해 난도가 나빠요. 네. 분해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이 타 그래픽 카드에 비해서 조금 더 어떤 그 나사 길이라든지 그런 것도 조금 더 다 다르고 막 이런 형태가 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일단 여기 백플레이트 있고 PCB 있고 쿨러 히트싱크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먼저 백플레이트부터 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게 뒷면인데, 뒷면에는 지금 여기 영역에는 이제 니트로 엠블럼이 LED가 들어온 영역이고, 여기에는 전원부 후면을 위해서 이제 간단하게 서머패드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 서머패드의 접촉 면적 자체가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두께는 굉장히 두껍고, 그래가지고 사실 백플레이트로 전달돼서 실질적인 방열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유용성에 의심이 드는 그런 구성이고요. 그리고 이제 PCB는 제일 나중에 보고 쿨러를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크고 이게 구조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는 가운데에 GPU 영역, 그리고 디귿자 형태로 이제 메모리, 그다음에 양 옆에 전원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분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GPU를 시켜주는 전체 히트싱크 영역이고, 나머지 영역부터 먼저 볼게요. 지금 이 구조가 전원부 메모리를 서멀패드와 접촉하고,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전용 알루미늄 핀 적층형 히트싱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일단은 전원부 히트싱크 쪽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히트 파이프도 따로 설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풀로듯이 전원부 발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원부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을 했는데, 잠시 후 그 결과를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이 사파이어 니트로 플러스 퓨어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의 히트싱크 설계를 가지고 있다.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PU 영역. GPU 히트싱크는 구리 베이스인데 전반적으로 다 니켈 도금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히트 파이프나 베이스 모두 구리 재질이지만 니켈 도금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은색으로 빛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의 히트 파이프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GPU 영역이 있고요. 히트싱크는 이제 상당히 거대한데 이것도 이렇게 분리가 따로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게 V자 형태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 배출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형태학적인 면에서, 설계적인 면에서 사파이어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였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온도가 얼마나 낮냐, 쿨링 성능이 얼마나 좋냐, 이걸로 귀결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제가 분해를 하기 전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지금 3펜인데 사실 여러분들 그래픽 카드를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은 이 블레이드 안쪽에 먼지가 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쿨링팬을 좀 청소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들 수 있는데, 이 쿨러는 제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분해를 해놨지만 굳이 분해하지 않고도 이 겉에서 나사 한 개만 풀어주면 바로 분리가 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 수직으로 있는 뼈대 프레임의 상단에 나사가 하나 있는데 요거로 풀어줍니다. 자, 이렇게 나사 하나만 풀어주면은 요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거 진짜 칭찬하고 싶습니다. 쿨링팬이 요렇게 분해가 돼요. 요렇게 분해가 돼서
단순히 이제 쿨러만 분해해서 먼지를 닦아낼 수 있는 편의성을 보여줍니다. 나사 한 개만 풀면 되니까 굉장히 간편하죠. 굳이 그래픽카드를 다 분해하지 않아도 좋다. 요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PCB를 좀 볼게요. 일단 PCB 설계는 굉장히 멋있고 중앙에 사파이어사의 자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멋있게 또 자사 로고를 박아 넣었고 중앙부에 RX 6950XT GPU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는데 GDDR6 16GB고요. 양옆에는 18페이지의 전원부가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보조전원 단자 8핀 2개, 6핀 하나가 있고 우측에 이렇게 ARGB 핀 헤더가 있어요. 아까 제가 패키지 액세서리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ARGB 핀 헤더가 있어서 메인보드와 RGB LED를 동기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판까지 모두 설명을 마쳤으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분해하면서 느꼈던 거 일단 쿨링팬, 쿨링팬 분해가 쉬워서 너무 좋았고 단 전체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K사전에서 RX 690XT 사파이어 모델을 가지고 바이오스 모드 2개 그리고 오버클럭까지 적용했을 때 성능을 다각도로 분석했으니까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은 보시는 표와 같고요. 네, 먼저 바이오스 설정을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바이오스가 두 가지입니다. 프라이머리 모드와 세컨더리 모드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모드에서는 부스트 클럭이 2368MHz고요. 세컨더리 모드는 2435MHz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추가로 K4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2880까지 적용이 가능했고 전력 제한 레벨을 큰 폭으로 상향시킬 수 있습니다. 최대 플러스 20%까지 상향 조정 가능합니다. 자, 3D 마크 타이스파이고요. 먼저 기본 상태 프라이머리와 세컨드리에서는 약 22.K가 살짝 못 되는, 물론 레퍼런스보다는 성능이 좋은 그런 점수를 기록했고 K4 OC는 23K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둠 이터널 4K 성능이고요. 지금부터 모든 게임은 저희가 4K 해상도 기준으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154, 157프레임 정도, 마찬가지로 6900XT LC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고 K4 OC 적용 시에는 3090보다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엘든링. 엘든링에서는 확실히 비교군 그래픽카드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여줬죠. K4 OC를 적용했을 때는 약 81프레임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포르자 호라이즌 5 대표적인 라데온 힘을 잘 쓰는 게임인데 여기서는 라데온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자, 다음은 로스트 아크. 로스트 아크는 반대로 지포스 그래픽카드가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 사파이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80은 넘어섰지만 3080 Ti나 3090에는 미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다만 여기서 K4 OC를 적용하면 3090은 살짝 소수점자리로 살짝 넘어섰지만 1% 로우 프레임 레이트가 떨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이겼다고는 볼 수 없죠. 자, 다음은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에서도 지포스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3080 Ti보다는 약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버클럭 적용 시에는 3090을 조금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었던 건 전력 제한 레벨이 플러스 20%나 되기 때문에 오버클럭 적용 시 성능 향상폭이 상당하다는 건데 저희가 부스트 클럭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K4 OC를 적용했을 때 평균 2700MHz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은 부스트 클럭을 보여줬고요. 세컨더리 모드는 약 2482, 프라이머리 모드는 2426MHz를 기록했으니까 확실히 바이오스 모드에 따라서 부스트 클럭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온도 테스트입니다. GPU 온도가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둘 다 73도를 기록했고요. K4 OC를 적용했을 때는 70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버클럭 적용했을 때 오히려 GPU 온도가 낮아진 건데 이거는 발열량이 낮아진 게 아니라 발열량은 오히려 훨씬 높아졌지만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쿨링팬이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쿨링팬이 굉장히 빠르게 돌았기 때문에 GPU 온도가 결과적으로 더 낮게 나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다음은 소음 수치. 소음 수치가 좀 걸리는 게 기본 상태에서는 굉장히 정숙해요. 하지만 이 쿨링팬의 특성이 초반에 로드를 걸었을 때는 RPM이 높게 치솟았다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평균 플로드와 피크치의 수치 차이가 좀 있는 경우고요. 그 안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는 확실하게 정숙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버클럭을 적용했을 때는 좀 시끄러운 편이에요. 47.1dB 그리고 피크치는 약 49.7dB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소비 전력인데요. 시스템 전체 소비 전력은 기본 상태에서 약 500W에서 세컨더리 바이오스를 적용했을 때 최대 550W를 기록했고 오버클럭 적용했을 때 상당히 높아집니다. 630, 640 이 정도를 기록하네요. 그렇다면 궁금한 거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픽카드 단독 소비 전력인데 사파이어 제조사 상품 DB에는 공식 전력 제한 레벨이 390W 수준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프라이머리 바이오스에서는 380에서 390W를 정확하게 기록을 했고요. 세컨더리 바이오스 조금 더 성능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414에서 433W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퀘이사 OC를 적용했을 때는 500W를 초과하는 라데온 그래픽카드 치고 상당히 높은 소비 전력이죠. 이거는 사파이어 그래픽카드가 조금 더 성능 개방을 위해서 플러스 20%나 되는 전력 제한 레벨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소비 전력이 엄청나게 치솟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클럭 하실 때 전력 제한 레벨을 취향껏 너무 높이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부 온도. 제가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왜냐면 독립적인 전원부 히트싱크를 갖추고 그 히트싱크에는 히트 파이프까지 마련을 했는데 결과만 보면 이러한 설계가 크게 성공적이진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 모두 둘 다 최대 온도가 약 89도를 기록했고요. 그 다음에 퀘이사 OC를 적용했을 때는 84도를 기록했습니다. 퀘이사 OC를 적용했을 때 온도가 더 낮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GPU 온도 설명과 똑같은데요. 쿨링 팬이 훨씬 더 빠르게 돌기 때문에 쿨링 효율이 더 좋아져서 온도가 낮아진 것이지 발열량이 줄어든 건 아닙니다. 자, 그거는 별개로 하고 전반적으로 전원부 온도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최대 89도라는 거는 이게 실제로 시스템에 들어가고 실내 기온이 조금 높다 싶으면 90도는 얼마든지 초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원부 온도라는 거는 실제로 100도 이상이 되어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사실 전반적으로는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립적인 히트싱크를 구성하는 게 보다는 거대한 히트싱크에 히트 플레이트를 좀 녹여서 설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네, 이상 테스트 결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 가지 방면으로 좀 살펴봤죠. 네, 일단 평가 요소를 좀 나눠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관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일단은 라데온 그래픽카드 사용자한테는 좀 단비 같은 소식이죠. 이런 화이트 그래픽카드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파이어가 일반적인 제조사도 아니고 굉장히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잘 만들기 때문에 디자인 역시 상당한 디테일과 완성도로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화이트만 추가한 게 아니라 어떤 프레임의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독특한 패턴을 가미한 것도 그렇고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 완성도가 상당히 훌륭하고 백플레이트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RGB LED까지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화이트와 블랙 컨셉의 데스크 셋업을 지향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그래픽카드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성능, 3D 성능 면에서도 일단 그 퍼포먼스 중심의 바이오스 스위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았고요. 일반적으로 쿨링팬 소음 조절을 목적으로 이제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를 제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파이어 제조사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그런 부스트 클럭 차이로 바이오스 전환 스위치를 만들어냈고 또 실제로 성능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클럭을 위해서 전력 제한 레벨도 20%나 상향 조절할 수 있다는 점, 그 부분도 좋았고요. 하지만 전원부 쿨링 설계는 사파이어가 주장하기로는 뭐 히트싱크 설계서부터 그 다음에 독립형 알루미늄 핀 적층 방식의 독립형 히트싱크 거기에 히트 파이프까지 연결하는 이런 성의를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GPU 온도는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약 70도대를 보여줬으니까 물론 나쁘진 않았습니다. 준수한 편이었고 하지만 전원부 온도는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거의 90도에 육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원부 온도가 타 제조사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의성 부분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쿨링팬, 쿨러 청소하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래픽카드를 분해하지 않아도 그냥 이 상태에서 나사 하나 풀어도 쿨링팬을 분해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상당한 편리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전반적으로 사파이어사에서 이제 새롭게 좀 신선한 모델을 내놓은 거 니트로 플러스 퓨어 라데온에서 최강의 그래픽 카드를 좀 사용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는 상당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줄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 벤치였고요. 저는 또 재밌는 제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